EBS 교육 대기획 시험이란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 보인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책 내용 중간에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A+를 받는 학생들은 다른 서울대 학생들과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녹음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학생들이 A+를 받았더라, 이거 문제 아니냐,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실 학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외우면 서울대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원 수업도 막 그때 막 녹음하는 거 유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녹화해가지고 다시 듣고 빠르게 반복 재생하고 그렇게 암기력 위주로 갔던 적이 잠깐 있었죠. 근데 이 책에서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요. 대만대학교의 장춘옌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도 박사이고 자기 부인도 박사인데다가 부모님들도 아주 훌륭한 교수 집안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한다,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셨대요. 또 이분은 생물과 유전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 면에서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유전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생각으로 유전자를 조사를 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마다 긴장을 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고, 이런 유전자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험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해서 평상시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되는데 유전자의 영향으로 결정이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장춘인 교수가 학생들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사형입니다. 전사형 친구들은 평상시에는 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자신의 인생을 결정질지도 모르는 중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120%, 200% 발휘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학생들을 전사형 친구라고 하고요. 걱정형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평상시에는 똑똑하고 엄청나게 모든 수행을 잘 하는데 시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긴장해서 손에서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심장은 계속 뛰고, 그래서 호흡이 가빨라져가지고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이런 친구들은 이거 답이네 저거 답이네 하고 잘 정리해 주거든요. 시험 시간만 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정식의 평가에 좀 유리하다. 근데 지금 현재 대만도 우리나라 수능 비슷한 시험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인데요. 어떤 인생을 결정적으로 정하는 결정형 시험에서는 걱정형 친구들이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그래서 시험의 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 것을 비판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적성, 어떤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환경으로 이 학생이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본다면 전사형 친구들인지 걱정형 친구들인지 둘 다 아니면 그냥 중간형 친구들도 있습니다. 평상시 모습대로 평상시대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이 세 가지 유형이 나누는데, 평상시대로 치르는 친구는 큰 문제가 안 되죠. 전사형 친구들과 걱정형 친구들을 비교해서 보자면 성향에서 봤을 때 전사형 친구들은 평상시에 좀 주도적인 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자기가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주변 친구 상관없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전사형 친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형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그 친구가 어떤 말을 나한테 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의존적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능에서 봤을 때 전사형 친구들은 창의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유감없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전사형 친구라고 한다면, 걱정형 친구들은 통찰력이 좋은 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항상 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찰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걱정형 친구라고 할 수 있고요. 태도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전사형 친구들은 탐구성이 상당히 좋은 친구다. 탐구성이라는 말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정말 현실에는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관해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를 막 탐구해보는 친구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지금 내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궁금하다고 그걸 찾아보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전사형 친구들이라 할 수 있고요. 걱정형 친구들은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해. 그러면 그거를 정말 완수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걱정형 친구들이고요. 이런 친구들이 현재의 수시 제도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행동 특성이나 세부적 특기사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사형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좀 강하고요. 어떤 가치관을 물어봤을 때도 그거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랑 연관이 없는데 뭐 그거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고 주변 친구랑 뭐 싸우더라도 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위주로 많이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이 전사형 친구들이고요. 걱정형 친구들은 되게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사람들이 걱정형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성에 따라서 시험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사형 친구들에게 강했던 시험은 아주 과거에 학력고사, 대학별 본고사 하나로 모든 걸 다 결정짓는 시험들이죠.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 논술 시험 한 번으로 대학교에 가는 이런 시험들이 과거에 있었었죠.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과 같은 한 번에 모든 걸 결정짓는 이런 시험도 전사형 친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걱정형 친구들에게 유리한 시험들,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나오게 될 고교학점 제도들, 걱정형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자기 과목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IB 제도 또한 걱정형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IB 제도에서는 전사형 친구들의 탐구성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걱정형 친구들은 이제 과정형 평가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걱정형 친구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평가 제도, 2008년부터 개정이 될 그 새로운 평가 제도에 있어서도 아마도 주관식이 관련된, 그리고 스피치, 말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새로운 대입 제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걱정형 친구들이 좀 유리할 날이 온다. 그동안은 전사형 친구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면 걱정형 친구들에게도 유리한 시험 제도가 곧 다가올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사형 친구들이 소외받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도 각각의 개별적인 시험이라고 본다면 전사형 친구들도 평상시에 자신의 탐구 실력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